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릉 지기현 재판장의 논리 구조가 수긍되는 측면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의 문제로 갔을 때 통상적으로 공수처법에 보면은 직권남용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범죄로 같이 가는 논리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아까 그 우리 봉규 선배 얘기했지만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한 단계 선을 그어놨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경찰이 당시에 보면은 공조수사본부라는 거를 공수처에 꾸렸는데 당시에 그런 본인들 사건들을 이첩을 했고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점에 비춰볼 때 내란죄는 경찰이 개시할 수 있는 사건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 논리로 보더라도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식대로 내란죄는 공수처가 입건하고 기소하지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준 거는 확실하게 종지부는 찍었다고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아직 우리 앵커님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펜 굴려가지고 지금 정답 맞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논쟁은 정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오늘 잘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구속 취소 인용 결정할 때 무슨 의문이 있다 그러고 빼주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는 의문이 있고 지금은 의문이 해소된 겁니까? 당시에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이미 서부지법에서 2번, 중앙에서도 2번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총 한 5번 정도 이미 각각의 법관들이 영장 발부했고 정당했다. 체포적 부심 뭐 다 기각하면서 수사권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는데 지기현 혼자 오버하면서 윤석열이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에 와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기현과 지기현이 싸우는 게 문제고 사실 오늘은 그거 아닐까요? 앞서 그 백대현 재판장이 판결할 때 그 서부지법의 영장 네. 발부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죠. 체포영장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준 건데 이 공부만 하는 애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한 애가 백대현이 공부를 더 잘한 거지. 답을 뺏긴 거예요. 자기보다 이 천재끼리 수재끼리 경쟁을 하면 거기도 서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도 현재 분양판 사신 선배가 있는데 사법연수원 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가끔 저랑 만나서 밥 먹고 호수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머리 뛰어난 사람들 많다. 이분도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당연히 분인데 그렇겠죠. 그렇다는 건데 네. 이 판사 세계에서 머리 뛰어난 것이란 게 뭘까라고 보면 세상 물정을 더 몰라야 돼요. 텍스트 안에만 갇혀 있고 법전 안에만 갇혀 있고 문헌 해석이 훌륭한 사람. 아까 보세요. 네. 로마 것까지 찾아내죠. 대만어 이거 어떻게 이겨? 어떻게 찾아? 영국 찰스 1세 나오는데 이거 못 이기죠.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만 마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이 판단은 결국에는 백대현 재판장,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이 네. 일단 절차 부분은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대세를 좀 따라간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지기현 재판장 제가 하나 잘한 거는 네. 양형 부분에서는 그래도 뒤통수는 안 쳤다는 거라 맞아요. 그건 두 인정해야 번째는 됩니다. 네.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칭찬하자면 네. 두괄식으로 쓴 건 잘했어요. 오늘 두괄식으로 한 거는 그래도 듣는데 크게 그게 불편함은 없고 원래 그 판사들이 보면은 주르르르 얘기하다가 담아내가지고 틀어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비틀기, 예. 비틀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두괄식으로 마치 그래도 이진관 재판장의 그 형태를 좀 옮겨 베낀 뭐 공부 잘하는 사람 거 베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잘했다. 여론이 칭찬드립니다. 좋으니까. 아 평가가 이진관 인기 높아졌거든요. 후보지법을 꼭 가고 싶은 건가요? 자기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이진관 가니까 본인도 이렇게 가다가는 댓글에 이진관. 좋아요가 많이 눌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독수리님이 이진관 판사 판결문으로 듣고 싶네요. 이런 말씀도 아니, 진짜 해주셨는데 완벽하죠 이진관 재판장. 저는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욕을 먹더라도 지기현이 잘한 지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그래도 이 내란 사건을 다룬 재판부 중에서 명쾌하게 새롭게 지기현이 그래도 법문으로 적용해서 꺼냈다고 생각하는 문장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보낸 행위 자체가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들은 충분하다. 이건 다들 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로 되면서 지기현이 제시한 논거가 뭐냐면은 군의 철수 시점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몽성 계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잠깐 보냈다가 국회를 다시 정상화를 시키고 나온다는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철수를 해야 될 것인지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거로서 뭔가 채워가지고 주장을 했고 이런 논리를 통해가지고 윤석열과 김용현의 목적은 분명히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다는 점은 저는 높게 칩니다. 아니 그리고 네. 하나 더 잘한 거를 제가 더 꼽자면 한 요까지가 마지막인데 경향TV 그 방영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끝낸 거. 야 오늘 큰일 날 아, 뻔했어. 그거 하나 저는 잘한 것 같아 제가 지금. 보기엔. 네. 3분. 4시 3분에 딱 야, 끊어준 큰일 거는 났거든요. 그건 제가 칭찬해요. 네. 딱 우리 경향TV 들어오는데 저도 야 이거 한 30분 더 듣고 들어가면 우리 텐션이 떨어지는데 그건 딱 맞춰서 끝내준 거는 저희가, 그건 예. 잘했어요. 근데 오늘 재미있는 거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분리해서 이제 우리는 이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한 지방에 소요를 일으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난리를 쳤다. 맞아요. 평온을 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내. 근데 그 소요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핵심이 뭐였냐면 군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군대를 보내고 경찰을 보냈다는 건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윤석열 내란 수계 빼고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공모했거나 인식을 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치밀하게 사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맞습니다. 우연하게라도 네. 알았어야 돼. 암묵적으로도 알았어야 돼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머지 둘이 무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적 내란범이 아니던 그러니까 거죠. 그 목현태 부분은. 네. 국회 경비대장 같은 경우 징역 3년 받은 이유가 네. 너가 그 지시 받고 행위하는 과정에서 너는 알 수밖에 없었어라고 본 거고 김영군이나 윤승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현장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군이나 경찰을 움직이는 그 현장에서 그 무전을 했다거나 보고를 네. 했다거나 이 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재규 내란 목적 살인 지금 재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 무죄입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민간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것도 이제 절차상의 네. 하자가 있는데 야 텍스트 안에 갇혀 있는 판사들이 이 사건을 1980년이니까 46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김재규는 그렇다 치고 이제 박정희를 죽였으니까 그 살인은 인정이 되겠죠. 근데 그 부하들은 오늘 이 지금 윤석열의 부하들에게 적용된 요 지기현 재판장의 논리를 적용을 하면 부하들은 한 지역의 소요나 폭동도 아니었거든. 궁정동 그냥 내부에서 있었던 네. 일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이제 제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잖아요. 정확히 아시죠? 네. 재심 무죄 나오겠구나. 이런 네. 논리라면.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또 지기현이 잘한 점 굳이 또 하나 말씀드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마음에는 게 많은 제가 사람이네. 적어둔 것 중에 지기현 이 문장은 분명히 윤석열이를 저격했다고 하는 생각 든 문장이 있어. 뭐였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자꾸 네가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쉽게 얘기해 반국가 세력 같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절단 내려고 하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비상대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논거를 들더라도 네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회개를 하더라도 촛불을 훔친 절도 행위를 봐줄 수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성경 얘기 나와서 좀 생각이 난 건데 과거에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도 안창호 당시 지금 이제 인권위원장이었던 그 재판관이 성경 구절을 직접 또 결정문에 넣어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뭐 이번에도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의 잘못된 그 수단을 잘못 선택한 거를 이제 꾸짖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문 저도 뭐 사실은 다 읽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축약해서 이제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요 내용들만 나온 건데 뭐 어쨌든 이 법리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항소심 가서 저는 그 재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에 대해서도 지기현 재판장 스타일로 하다 보면은 너무 또 구멍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형국으로 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법 자제설이 아니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이 어떤 것이 내란으로서 이 잘못된 그 계엄 선포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봉지욱 선배 그런 김재규 사건에 비견한 목현태라든가 김용군 등에 대한 처벌 문제, 수혜 문제가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왜냐면 아니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 네. 부하들은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 그러니까, 네. 전부 다 그냥 죽었는데 네. 근데 오늘 재밌는 게 지금 현장에 기자로부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어떤 거예요? 오늘 또 웃었네요. 누가? 음. 윤석열이 끝나고요? 법정에 퇴정하기 전에 아니 무기징역 받으면서 네. 웃는 거는 무슨 웃으면서 배짱입니까, 이게? 고개를 네. 도리도리 고개를 도리도리. 웃으면서 도리도리. 일어난 채로 고개를 도리도리 이게 계속 이렇게 한 거죠. 아. 주위를 둘러보면서 일어나서 도리도리 앉아서 도리도리. 엄정하게 왜 자꾸 네. 도리도리를 해? 왜 그러니까 그러는 이게- 거야? 야 지금 도리도리 했다라는 그 행위 양태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아니, 이게 근데- 본인이 전에도 보면 본인이 흥분해서 얘기할 때 계속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네. 내 생각대로 안 나온 건 그러니까 아닌 거야.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는 것 그 같아. 웃음이 이상민은 정말 국민을 그렇죠. 우롱하는 네. 웃음이고 윤석열의 웃음은 제가 심리 분석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너무 지금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감추기 위한 웃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오늘 떨어졌으니까 헛웃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약간 그러니까 본인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웃음이고 그 도리도리는 좀 초조함 이걸 또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상민의 그 웃음과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제 웃던 게 지금 방청석에서 윤호개인 세력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웃으면서 거기를 그러니까 보면서 인사를 힘내세요는 했던 웃었는데 거고. 실제 마음은 도리도리 아니다. 나 웃을 상황 아니다. 그거 아니야. 웃을 상황 네. 아니다 근데 지금. 까불지 마라 네. 지금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을 수 사실은 얼마나 추잡스러운 일이냐면 김재규 중경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심, 2심 다 사형 받았잖아요. 부하들에 대해서는 아무 죄가 없다. 나만 죽이라고 그래. 나만 나에 대해서만 죽여라. 사형해달라고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갔어요. 특히 자기가 아끼던 박흥주 대령. 박흥주 대령 그때 30대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법정에서 보인 행태는 야. 어땠습니까? 아니, 정말로. 홍장원 차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홍장원뿐 아니고요. 곽종근한테도 그랬고 다 보면은 떠넘겼잖아, 책임. 모든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위를 해놓고도 무기징역을 어차피 받을 거예요. 좀 차라리 시원하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지시했다 이 한마디였으면 족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 줬다는 The box stops here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The box stops there. 니들이 다 책임을 져. here와 there는 너무 그러네. 큰 차이거든요. 그 집무실에다 지 책상 위에다 그렇게 모든 대여죠, 책임을 그거. 자기가 네. 진다고 해놓고 막상 법정에서 한 거면 이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추잡스러울 수 있나?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자기가 중형을 못 할 걸 자기가 모르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데. 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떤 거요? 그 특검 쪽에서는 이제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랬는데 지기현 재판장은 이게 장시간 마음 먹고 했다고 하기에는 준비가 허술하다. 그러니까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기에는 장기간 준비한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개인이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허술한 건 맞아요. 근데 어. 허술했다고 봐줄 순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계획을 네. 했다라는 것을 봐야지 뭐 허술하니까 봐주고 뭐 실패했으니까 봐주고 말이 됩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말 저는 사법부가 헌법소의 의지가 너무 빈곤하다고 형량과 봐요. 내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팽 굴려서 맞은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내용은 지상민 할 때는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 단수 실패하지 않았냐. 음.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다라고 그래서 이제 감형에 사유가 됐는데 오늘 또 그런 식으로 감형을 했어요.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를 자제시켰고 최소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되게 세게 때렸단 말이야. 무기야.